초육은. 예, 이제 연언입니다. 겸손을 이제 어떻게 겸손을 하는지, 어떤 경우는 어떻게 겸손을 떠는지, 겸손하지도 못하면서 겸손한 척 하는지, 뭐, 그러니까 다양한 군상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말 겸손하고, 어떤 경우는 겸손하지 못하면서 겸손한 척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기 정이 맞나? 맞구나. 예, 초육은 겸겸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이섭대천은 많이 봤어요. 이섭대천은 많이 봤는데 용섭대천은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용섭대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 미래지사. 미래일. 아주 미래가 어느 정도 미래냐면 어디가 누구 만나고 우리 언제 한번 술 한잔 해? 이러고 헤어지고 술 해? 안 해? 안 하지 뭘. 내일 모레 몇 시에 만나 이래야지 되지. 언제 한번 해?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뭘. 언제 한번 해? 하기는. 요거는 그 정도 말입니다. 그 정도 말.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이로울 것이다. 유토피아가 있어. 그리로 가봐. 있는지 없는지는 뭐 말해놓고도 모를 수 있는 하여간 그런 정도 말입니다. 얘는 이거하고 다르게 대천을 건너는데 써라. 지금 실천해. 요 소리입니다. 지금 실천해. 지금 당장 실천해. 저 겸손하고 겸손한 겸께에 맨 아랫자리에 있으니까 겸손하고, 거기에다가 나대지 않는 음효가 되놓으니까 또 겸손하고, 그 똑같은 글자를 두 개 합쳐놓으면 강조하는 뜻이 있죠. 강조하는 뜻이.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지금 자네가 당신이 뭔가를 해도 무조건 아주 좋아.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다 얻을 수 있어. 이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공비례.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공손한 게 아니죠. 지상겸께의 처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음효입니다. 자리가 낮으니 겸손한 것이라고 하고, 음효라서 드러나지 않으니 또 겸손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겸겸입니다. 그대로 당장 실천해. 용섭대천. 대천을 건너는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당장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돌파할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길하다. 길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아주 단정입니다. 단정. 이섭대천은 대천을 건너면 이로울 것이다. 미래지사입니다. 미래지사. 용섭대천은 대천을 건너는데 써라. 지금 당장 해라. 현실지사입니다. 겸손은 당장 실천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겸손은. 여기서의 겸손은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겸손입니다. 실력이 없는 자가 겸손하다는 게 겸손한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겸손한 거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드러나 보이는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양보하고 밀어주는 게 겸손한 거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 겸손한 게 아니죠. 상활, 겸겸군자는 비자목해라. 앞에서 한 그 말은 뭐냐? 자신을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치는 것이다. 기르는 것이다. 이 칠목자, 기를 목자입니다.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다. 뭐 성공하는 걸로 치면은 열심히 명함 돌리러 다니는 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열심히 명함 돌리러 다니는 때.
앞에서 말한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니 큰 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는 낮추면서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부하고 수양한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역 공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스스로 마음 내켜서 하는 공부입니다. 또 공부하다 보면 그 오묘한 이치에 감복해서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1년 나오신 분은 그 다음에 계속 나올 수 있어. 근데 시작하고 1년 못 나오신 분은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무진장 많죠. 무진장. 그러니까 학기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광고에서 오면은 이 안에 그득한데 한 반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 새로 오신 분 몇 분 안 계세요? 두 분? 세 분 계시나? 올해 새로 오신 분 세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처음에 올 적에는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결국 맞아야 돼. 나하고. 여기는 요거는 울명자입니다. 울명자. 새가 우는 거, 그 명봉제수 할 적에 천자문에 보면 명봉제수란 말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서 울명자입니다. 저 운다는 게 주역에서는 대단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으름장 놓는다 그러죠? 으름장 놓는다. 울린다. 으름장 놓는 것도 울린다 그러잖아요. 고 울린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도 운다고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2호에서 저 명자가 나오고 아마 상효에서인가 나올걸요? 상효에서, 5호가 상효에서 나올 거예요. 명자가. 예. 그죠? 상효에서 나오죠. 맨 위에 상에서. 이건가? 요게, 그죠? 상효에서 나와요. 그죠? 네, 상효에서도 나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요거는 유순중정한 자리에 있는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울리는 겁니다. 세상을 울리는 것. 요거는 뭐야? 예. 다 끝나가서 이제 뒷다리 잡고 우는 겁니다. 이거. 뒷다리 잡고 우는 거. 같은 명인데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명인데도 불구하고. 주역이 그래서 재밌어요. 글자만 하나 갖고서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지금. 해석이. 세상을 뜨르르하게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새가 울다, 울리다, 소리를 내다, 부르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름을 날리다, 놀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요 625는 이름을 드날리다로 해석을 하면 말이 됩니다. 이름을 날리다. 겸손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겸손한 것. 이 사람 실력이 있어.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일할 만해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겸손함으로 세상에 이름이 높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문났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 말이고 그것이 옳으니 길한 거는 당연한 거고 스스로 축적된 덕이 밖으로 드러난 거다. 6.25에서. 6.2는 유순중정이므로 겸손한 덕이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른 마음을 가져야 길할 것입니다. 그렇죠. 유순중정하니까 나대거나 뭐 이럴 위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나대거나 이럴 위는 아닌 것처럼. 상활. 앞에서 한 말은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된 거다. 마음 가운데. 저 중국 가서 저 중심 써놓은 걸 건물에 많이 봐야 뭐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센터더라고, 저게. 우리 무슨 쇼핑센터 하는 게 중심이더라고요. 그릇자를 읽었는데 도대체 중심이 마음속에 중이 뭔가. 그 센터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딱 맞는 소리인데.
중구 센터. 예. 겸손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 더욱 바르게 하여야 길하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예, 진심으로 실행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것이 때를 만나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겸손을 천지의 운행으로 비유해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는 것이 늘 그렇다. 이 가운데 사람이 때에 알맞게 씨 뿌리고 김 메고 거두고 저장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 시절은 그렇게 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것은 각각의 때에 맞추어서 사람이 하였기 때문이다. 겸손함이 울린다는 것도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한다. 이거를 시중명겸이다라고 말해도 되겠다. 때에 알맞게 겸손했다. 겸손이 너무 지나쳐도 안 좋은 거니까 때에 알맞게 했다. 상황에 맞추어서 딱 맞게 했다. 여기서는 그냥 얘기만 쭉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스마트폰 수업을 가면은 욕심내고 많이 설명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래 눈치 봐가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아시는 거 같으면 그 다음 나가고 해야지. 앞에서 혼자 막 떠들고 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눈빛이 전부 이상해져. 그럼 그 다음 안 나오죠. 여기는 이제 워낙에 혼자 떠드는 거고, 근데 이거를 토론식으로 하려고 들면은 시간을 한 3배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서너 명이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해보니까요, 수업 끝나고서 가다가 술집에 들어가서 1시까지, 3시 앉아서 1시까지 술을 먹으면 그날 했던 얘기가 대충 다 나와. 예, 그렇게 하면은 바로 알아듣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바로 알아듣기 어렵죠. 9.3은 예, 요거는 노가다 노동할 적의 노자입니다. 노겸이니 군자유종이니 길하니라. 예, 군자유종이어서 나왔습니다. 수고로울 노자입니다. 수고로울 노자. 수고로운 겸이니 겸손함이니 군자유종이니 길하니라. 수고로운 겸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저놈 해주는 게 수고로운 겸입니다. 내가 다 해놓고 아유 참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수고로운 겸입니다. 그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지. 지가 다 해놓고는 저놈이 어떻고 이래버리면 그 지도자감이 못 되잖아요. 지도자감이. 어쨌든 간에 모든 최종 책임은 지도자의 몫이지. 지휘관의 몫이잖아요. 모든 일에 잘되고 잘못된 거에 모든 것은 지휘관의 몫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놈이 어쩌고, 그놈이 어쩐 거는 결국 지휘관이 지가 잘못한 거지, 뭐. 결국 지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일이 잘 돌아가고 나면 지가 잘했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 동기들, 정말 당신들이 참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어. 요렇게 말하는 게 노겸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설명 정말 쉽게 하죠.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군자유종이니. 마실 때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상황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그런다는 소리, 계속 그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어봐. 뭐야? 그러면 쏜상같이 다 모이지. 근데 한번 그러고서 딱 돌아서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혼자 앉아있어. 되는 게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9.3은 1호 중천, 지산 겸계의 유일한 양효입니다. 유일한 양효. 늘, 그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있으면 걔가 대장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반에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야? 대장. 반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경계의 유일한 양효입니다. 1호 중천을 건너가려는 때이기도 합니다. 1호 중천을 건너가려는 때는 뭐냐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다. 그죠? 위험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거는 그럼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다. 이런 상황이죠. 중천 건께로 비유해 말해보면 군자 종일토록 노력하여서 저녁이 되도록 한다면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척하면 예, 여하나 묵으니라 라고 하는 그 괴하고 같은 때다. 지금 때가 같은 때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남 앞에서 모든 일을 하고도 늘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실천한다면 마침내 기림이 있을 것이다. 말을 좀 험악하게 하면 죽고 나서도 욕 안 먹는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런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아 그럼 잘 되셨어 하는 거하고 아이고 그러니 참 좀 더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네 하는 거하고 딱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 죽은 사람이 그거를 듣지는 못해. 어떻게 말해도 못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내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늘 죽는데 우리 저기 제일 저 장례식장 늘 가잖아요. 가면 이 평이 도는 게 있단 말이야. 아이고 죽고 나도 그럼 좋은 소리 들어야 그 자손이 저기 만대로 잘 되지. 아유 그 인간 어째고 소리 들으면 그 자손이 잘 될 이유가 없죠. 잘 될 이유가. 그러니까 당연히 죽더라도 단돌이 해놓고 죽어야 돼. 야 죽더라도. 아까 그 정자처럼요. 그죠? 단돌이 해놓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서도 그 소리를 지금도 우리 읽고 앉았잖아요. 대단한 거지. 실천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9.3이 지상경계의 주요입니다. 군자의 마침이 있다라는 그 말은 시종일관 같았다. 늘 그러했다. 뭐 오늘 이래고 내일 저래고 이런 거 없다. 지금 우리 특히 선거하는 거 보면 그죠? 30년 전에 뭐 잘못한 거 뭐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특히 저기 재물 관련된 거는 뭐 이사하고 뭐 어디 아파트 사놓고 했던 거 그 사람이 아마 그때 자기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줄 몰랐을 거야. 그걸 알았으면 그때부터 관리했을 텐데 또 관리하면 안 되기도 안 된다. 관리가 마음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관리했을 텐데 그 관리를 못 해가지고서 그 난리를 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자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상활. 노경 군자는 앞에서 한 그런 군자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다. 저건 옷복자인데요. 여기서 복종하다, 감복하다, 탄복하다. 그러려면 이렇게 마음이 끌려서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 명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누구나 그 집 일이라면 발 뻗고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것 정도. 봉사하고 수고하여 그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데 그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은 쫓다, 따르다입니다. 마음으로 감복한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거는 완력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완력이 아니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이거 참 그거는 하고서 말하는 거다. 계사항전의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수고를 하고도 겸손한 노겸이니 군자가 마침이 있으니 길하다라고 하니 금방 했던 저 말입니다.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이라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는 이제 이 계사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자기가 스스로 공자라 그랬다라고 이제 늘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공자가 쓴 글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2글을 읽어보면 그 지향점이나 그 생각이 대단히 달라요. 다른데 이거 한 사람이 쓴 글이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 쓴 글이 아니다.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옛날 책이 위서가 많습니다. 위서가.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가탁을 해서 내가 써놓고는 저 어른이 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책들이 위서가 많아요. 위서가. 그런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12권 공자의 저작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머릿속에 꼭 아니다라고 우길 것도 없고 그거라고 그냥 맹신할 것도 아닌 거 없고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 공자 만나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자 말이 아니라고 해도 대단한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버릴 건 아니다. 또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7벌자가 아니고 자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자랑할 벌자입니다. 요거. 어려워요. 수고를 다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노이 불벌하고 수고를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벌자입니다. 요게. 이런 글자 많잖아요. 공이 있어도 자신의 덕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유공이 부덕이 공을 세우고서도 내 덕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후한 것에 지극한 것이다. 후지 지의해라. 자기가 해놓고 내가 한 건 이건 내가 다 했어 이런 소리 안 한다는 얘기지. 기껏 해놓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좋을 텐데 나서서 내가 했잖아 하고 내대면 기껏 하고서 이거 떡 싸먹는 짓이다 이거지. 하고서 슬그머니 내비두면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이걸 내가 했는데 이걸 니들이 날 몰라주고 하고서 막 들이대고 난리를 치면은 알았어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죠 서로 별로 좋은 소리 안 하죠. 그건 이것은 공덕이 있으면서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이 기공 하인자야라. 그 공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 공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아까 설명했던 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말이라고. 하인자야라. 덕은 성이요. 덕은 무성한 것. 내가 많이 베풀어 준 것. 그것을 말하고 얘는 공손함을 말하는 것이다. 겸손하다는 것은 겸해자는 여기서 자는 사람일 때는 옛날엔 저기 놈자 그랬는데 요새 이놈저놈 하다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사람자 이 사람 저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리고 사물을 지칭할 때는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물을 달라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겸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 어떤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요 야는 종교사 요 그러니까 겸야 하면 겸손함 요 정도의 의미고 겸손함 요 정도의 의미고 겸손하다는 것은 공손하게 하여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치공이 존기위자해라. 겸손하게 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겸손하면 상대편을 높여주면 내가 빛난다 요 소리. 상대편을 높여주면 내가 빛난다 요 소리. 논어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 인부지 불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논어 하기편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논어 한 번만 열어본 사람도 다 본 내용. 뒷장까지 안 넘어가도 다 아는 내용. 그죠? 스스로 실천한 것을 남이 몰라준다고 성낸다면 모두 잘하고 나서도 마무리를 잘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불만이 생긴다면 그 기운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수고는 기껏 해놓고서 떡해서 사람이 못 먹고 누구 줬다. 개 줬다 그러면 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싫다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64입니다. 64. 아, 여기서 이 글자가 어려워요. 이 글자가. 하나 더. 요것도 겸손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불리 휘겸이니라. 요 무는 그냥 보통은 이 글자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불리. 무나 불이나 둘 다 부정사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이롭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부정의 부정이니까. 무불리 휘겸이니라. 겸손하고 겸손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 그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읽어보고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그러니까 겸손함을 좀 스스로 막 드러내고 이러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함이,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막 여기저기 막 알려지고 그런 뉘앙스. 예. 휘는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다입니다. 전자사전을 살펴보아도 겸손하다, 겸양함이라고 하고 용례로 휘겸은 겸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겸양을 베품 또는 능히 겸손함을 발휘함, 다른 말로는 휘손, 휘양, 휘읍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도 찾다가 전부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왕필주에는 모두 겸손한 것이라고 하고 정전에는 이거 오타네요. 베풀어서 펴는 모습이라고, 어디 갔어? 예. 베풀어 펴는 모습이라고 하고 주자 본의에는 재능이나 힘을 떨쳐서 드러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게 좀 이렇게 좀 드러나지는 정도의 뉘앙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겸손함을 펼쳐서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내사묘와 외사묘는 지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내사묘가 길을 이야기했다면 외사묘는 적극적으로 행동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요거. 여기서는 그 아래에서 막 지금 이제 커나가는 지도자. 여기에서는 이미 패권을 잡은 지도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금 연결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 겸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상활. 무불리 휘겸은 불이 치게라. 예, 저 칙은 즉으로도 읽고 칙으로도 읽는데 곧 그렇다라고 말할 적엔 즉으로 읽고 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적에는 칙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법이라고 해석할 적은. 불이 치게라. 규범을 어기지 않았다. 무불리 휘겸은 그 규범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 안에서 뭔가를 한 거다. 겸손을 드러내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칙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칙은 이 글에서 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어디서 제가 긁어온 건데 우리나라 학자 오치기라는 사람의 주역 경전 증해라는 글에 구셈을 샀다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고
임금과 가깝다고 스스로 자만하지도 않으니 겸손하고 유순한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효입니다. 6오효.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다가 겸손해야 되는지 아마 전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돌아간 상황을 여기다 비유해 놓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불부의 기린이 부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웃과 함께 하니 이용 침벌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죠? 침입해서 쳐서 쓰는 것이 이로우니 쳐서 쓰는 것이 이로우니 말 안 들으면 휘어잡으란 소리입니다. 지금 그죠? 휘어잡으란 소리입니다. 무불리하리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지도자가 자기의 생각을 펼쳐내는 지금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거 있어요. 군주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 정도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이제 군의로서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는 여기서 불부라고 했는데 부는 음양 가운데 양으로 추상할 수 있습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 추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부는 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효가 음효예요. 음효. 지금 유고의 상태입니다. 강력하지도 않고 유순하게 그 이웃을 대하더라도 아래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만약에 아래 백성이 깔보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막아야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 저는 잘하고 잘못한 걸 다 떠나서 저 딱 이 얘기라고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몇 시간을 뭘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그 상황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관리를 못해서 지금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뭐 아닌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그때는 뭐 세상이 다 일어났던 상황이니까 야당이야 늘 원래부터 그러는 사람들이고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을 관리를 못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그 어디죠? 뭐 기무사? 기무사 무슨 문건 얘기 하잖아요. 딱 그 소리예요, 그죠? 이용 침벌이라. 무력으로 해도 제한을 해야 된다, 그 상황은. 대박, 여기 나와. 유고는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것은 군주의 몫일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 제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러한 때에 사회를 소요로 몰아넣은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된다. 이때는 힘을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것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입니다. 결국 그걸 못 막으면 명이 바뀌는 거지. 그걸 못 막으면 1000명이 다른 데로 간 거지. 그걸 못 막으면. 1000명이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1년 전 그때 대한민국하고 지금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다. 전혀 다른 나라죠. 지금 돼가고 있는 게 다른 나라 돼가고 있잖아요.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떠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20년 집권한다는데 20년 집권하고 나면 세상이 지금 이제 친구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지금하고 다른 세상이 될 거다.
뭐 그건 뻔한 일이에요. 다만 실기를 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면 모든 것은 천명이 떠나버린 거다. 쫑친 거다. 그렇죠. 쫑친 거다. 지금 그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 이용침벌은 정불복이라. 말 안 듣는 놈 쳐라. 그게 겸손한 거다. 그게 겸손한 거다. 왜? 이 상황을 놓쳐버리면 만사가 도루묵이 되는데 지금 상황을 놓쳐버리면 만사가 도루묵이 돼버린다는 얘기. 복종하지 않는 것은 쳐야 된다. 칠정자 아니야 이거. 무력으로 쳐. 무력입니다. 이 무력. 무력으로 쳐라. 남을 침범하여 침이 이롭다는 말은 복종하지 않는 것을 치는 일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를 쳐서 정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럴 힘은 없겠지만 9.3이 9.5를 깔보고 덤빈다면 여기에서 9.3 양효가요. 그죠? 양효가 덤빈다면 단번에 때려잡아야 된다는 말이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놓친다.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군주 지도자의 몫이다. 나라를 세운 초기에 전국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잘한 사람이 제 눈엔 두 사람이 있어요. 이방원이 하고 김정은이 하고. 일벌백계 딱 한 번 보여줌으로써 만살 다 딱 털어 죽여버렸잖아요. 많이 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쳐서. 그걸 잘 못한 사람이 전 대통령 걷고 5만 사람을 다 휘저나가지고 그죠? 일벌백계로 딱 찍을 것만 찍어야 되는데 그냥 5만 걸 쳐놓으니까 지금 오늘 또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의 지금 상황입니다. 명겸이니 이용행사하야 정읍북이니라. 우는 겸이니 아까는 울리는 겸이고 여기서는 징징 우는 겁니다.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군사를 써서 지금 이 상황을 잡아야지 이롭다. 군사를 써서 이 상황을 장악을 해야 된다. 정읍국이지라. 요 읍국은 자기 동네란 소리입니다. 자기 동네. 자기 동네를 쳐라. 내란을 진압해라 이 소리입니다. 내란을 진압해라. 치는데 저 이웃 나라를 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치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나라를 친다는 건 뭐야? 소요를 진압해라 이 소리입니다. 소요를 진압해라. 겸손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벌해졌어요. 근데 이게 겸손한 게 맞잖아. 이 상황을 제어를 못하면은 말짱 절단이 나고 마는데. 대체로 상효는 때를 놓쳐서 실기하는 모습입니다. 이호에서 명겸을 말하였고 여기에서도 명겸을 말하고 있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아직 좀 있구나. 이호에서는 겸손함을 드러내서 울리는 모습이고 상효에서의 명겸은 겸손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다. 군주로서 지나친 자라서 상황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상황을 어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 이때의 처방은 군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 사는 군대입니다. 우리 사단, 군단 할 적에 요 사자입니다. 사단. 이웃 나라를 방국이라 그럽니다. 옛날 용어에서 방국. 그러니까 미 연방 할 적에 그 방자, 나라 방자. 나라 방자입니다. 이웃 나라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읍국입니다. 읍은 우리 동네라는 소리죠. 동네. 읍국은 내 나라, 나 스스로입니다. 안으로부터의 소요 사태를 막으라는 말입니다.
막지 못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죠. 상활. 명겸은 지미등년이.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뜻을 얻지 못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잘못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용행사하야 정옥구경이라. 가히 군사를 써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울고 있는 모습이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군사를 동원해서 평정하는 길만 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단식하는 기무사 이야기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면서. 여기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의 한 주기가 펼쳐졌습니다. 입장 바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실기를 하지 않으려면 더욱 소통하고 더욱 상황을 단단히 이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주역이 음양소장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길은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고 흉은 조금이라도 짧게 되도록 노력해야지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몇십 년 전 같으면 주역 강의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자꾸 나왔어. 그죠? 근데 요즘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요즘도 누가 자기 얘기하면 들어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치학이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 주역이 지도자의 학문이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다음 께는 미리 예자 예괴입니다. 일기예보 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일기예보 할 때 쓰는 예자. 근데 다음 께는 저도 읽어보니까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려워서 설명을 뭐 하느라고 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전달할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한다. 예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게으르다. 요 세 가지 이야기가 한 소리다. 같은 소리다. 라고 느끼면은 예께를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말입니다. 미리 예측한다는 말. 미리 예자니까. 일기예보할 때 쓰는 예자니까 이거는 있고, 즐겁다. 즐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잡계전에 보면 얘는 태야라. 얘는 나태한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잡계전에 얘는 태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다. 요 세 가지 말이 쭉 전체가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왜 요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같은 글 써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걸 게으르다고 말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즐겁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때도 있고, 그 상황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하다가 내가 듣다 보면 딴소리 하게 되고, 또 딴소리 하다 보면 딴소리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금 이 겸께보다 듣기가 조금 더 순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시간은 남았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게으르다 보면 끝나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